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요일 아침에 등장한 상승미소입니다. 왜 갑자기 수요일에 등장했는지 궁금하시죠? 그렇다면 방송부터 보셔야 되겠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 파월 의장은 9월에 일어날 일들을 이미 알고 있었다. 이거 마치 영화 제목 같습니다. 나는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었다. 알고 있다. 뭐 그런 영화 제목이 있죠. 자, 파월이 왜 지난 8월 26일 잭슨홀에서 그렇게 강경 발언을 했을까? 파월 의장이 이미 9월에 어떤 일들, 어떤 경제 지표가 발표될지 미리 알고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추정을 해봅니다. 이미 알고 계시듯이요. 이 혹큐시, 매의 발톱을 드러낸 파월, 금리 인상 멈출 때 아니야. 뭐 여러 가지 발언을 했습니다. 고통을 감내하라. 인플레이션이 최우선이다. 볼커 전 의장에게 배웠다. 함부로 이 예정된 경로를 너무 빨리 이게 돌이켜서는 더 큰 실수를 할 수 있다. 뭐 여러 가지 발언을 했죠. 그로 인해서 미국 증시 3% 이상의 급락을 보였습니다. 특히 다우지수 1000포인트. 다우지수에서 1000포인트는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 아래를 빠지느냐, 넘느냐, 이걸로 받아들이는 이 느낌이 상당히 다르죠? 근데 1000포인트 이상 빠져버렸습니다. 자, 여기에서 투자자라면 생각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왜 이때 파월 의장은 강경 발언을 했을까? 그가 강경 발언을 한 이유를 추정해 본다면 향후 증시 흐름도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먼저 가정이 필요하죠. 중앙은행장의 역할입니다. 페드, 연준의 역할은 미국 경제를 망하게 하거나 증시를 폭락시키는 기관이 아닙니다. 중앙은행장은 미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추진하는 게 핵심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채의 증가, 통화량 증가가 필요하고 통화량이 증가하다 보면 때로는 가속도가 붙죠. 그래서 버블, 곧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합니다. 그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하면 화폐 가치가 하락하게 되고 그게 곧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가는 길입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 달러화가 글로벌 헤게모니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아신다면 왜 페드 의장이 미국 경제의 고통을 감내하면서까지 인플레이션을 잡으려 하는지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어디서 알 수 있냐고요? 제가 8월 초에 발간한 투자의 감각, 2019년에 발간한 돈의 감각에는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중앙은행장, 미국의 연준이죠. 페드의 역할은 미국 경제의 계속적인 성장 도모에 있다. 이걸 가정하고 지금부터 제 주장을 들어봐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지난 7월부터 8월 초 약 한 달 가까이 증시가 상승 랠리를 펼쳤는데 그 펼친 이유는 물가 상승을 잡으려는 페드의 지속적인 금리 인상. 근데 이 금리 인상이 경기 침체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서 어느 정도 물가가 잡혔다면 페드의 피봇, 태세 전환, 즉 금리 인상을 중단할 수 있는 가능성. 이것 때문에 올랐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갑자기 페드 의장이 돌연 강경 발언으로 증시를 다우지수 1000포인트 가까이 하락시켰습니다. 토마스 류 선생님이 일요일 금융시장 브리핑에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지난 7월 FOMC 기자회견에서도 이번 발언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투자자들이 월가에서 이때는 상승으로 또 26일 잭슨홀 발언은 하락으로 반응을 했죠. 원래 증시는 그런 겁니다. 같은 발언을 두고도 때로는
선의로, 때로는 아이그로, 즉 어떤 때는 좋고 어떤 때는 나쁘게 해석하는 게 원래 증시의 속성입니다. 자, 아무튼 파월의장은 갑자기 왜 강경 발언으로 증시를 흔들었을까? 예, 그것을 추정하려면 현재 인플레이션 상황이 어느 정도이며 인플레이션이 페드의 의도처럼 상당한 속도로 완화되고 있는지 그걸 파악해보면 파월의 의도를 어느 정도 추정해 볼 수 있다. 이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파월 의장 잭슨 홀 스피치 시작과 동시에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이 발표되었습니다. 지난 26일 금요일 한국 시간 밤 11시 파월 의장께서 스피치를 하는 순간 시작 동시에 미시간 대학 기대 인플레이션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 1년치 왼쪽이 지난 82년에서 82년 볼커 전 의장께서 기준금리를 강력하게 20% 가까이 20% 넘게 올렸을 때 기대 인플레이션과 오른쪽은 지난 1년간의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을 수치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왼쪽 보세요. 왼쪽 79년 10월 기대 인플레이션이 10%였을 때 미국의 CPI가 무려 몇 %였느냐? 그게 11.3%였을 때입니다. 즉 기대 인플레이션이 곧바로 CPI를 거의 CPI 높은 수준을 확인했고 그때부터 80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페드가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페드가 무려 약 2년 몇 개월간의 금리 인상을 82년 10월부로 중단했습니다. 그때 중단했을 당시에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이 4%대였고 82년 두 달 전,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중단한 게 10월, 그 10월 두 달 전 8월에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이 4.8%였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보세요. 26일 금요일 잭슨 홀 스피치 동시에 미시간대 7월 기대 인플레이션을 발표했는데 4.8%가 나왔습니다. 즉 지난 82년 금리 인상 80년부터 시작한 금리 인상이 중단되기 두 달 전에 기록했던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이 26일에 발표한 기대 인플레이션과 동등한 수준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갑자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뭔데 상승미도 당신이 이렇게 중요하게 파악하느냐? 이건 블룸버그와 펀드 스트레스에 만들어 놓은 자료를 제가 퍼왔는데요. 페드는 인플레이션 정책에서 only CPI만 보는 게 아닙니다. 총 4가지 지표를 보는데요. 선행지표로서는 원자재 가격 등등 맨하임 인덱스 이런 것들을 보고요. 마켓 패스, 시장, 금융시장 참가자들의 의도를 볼 때는 인플레이션 스왑, 그 다음에 TIPS, 물가 연동체. 이게 제가 가끔 인용하는 브레이크 이븐 인플레이션 레이트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코인시던트, 현재 인플레이션과 동일한 거의 일치하는 데이터로 뭘 참고하느냐? 유미시 서베이, 유니버시티 오브 미시건대 기대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페드 서베이 두 가지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신문에서 우리가 언론에서 가장 열심히 크게 보도하는 CPI, PCE, PPI 이것은 뭐죠? 레깅 데이터입니다. 후행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페드 정책에서는 기대 인플레이션을 이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런 기대 인플레이션, 1년치 기대 인플레이션이 지난 82년 8월 금리 인상 중단 두 달 전 수치인 4.8%를 금요일 날 기록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블룸버그에서 이미 한 달 전에도 제가 7월 월간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상당히 낮을 것이다라는 그런 방송을 했을 때 인용했던 그림인데요. 8월 인플레이션 예상치를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0.2%를 블룸버그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7월에 0.0%였잖아요. 6월 대비. 이때도 플랫이지만 실제 데이터는 마이너스 0.0052였습니다. 즉
마이너스 네거티브였고 8월에도 9월 14일에 예정된 인플레이션 CPI 발표도 블룸버그는 이미 마이너스 0.2%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디플레이션을 예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거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난 82년 10월 볼커 전 의장이 금리 인상을 중단했을 때 당시 CPI가 몇이었느냐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빨간 박스 보이죠? 82년 10월 기준 6.1%, 연간 6.1%로 나온 게 그 당시 금리 인상을 중단했던 시점의 CPI입니다. 자, 여기서 6.1%, 볼커 전 의장이 80년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높았을 때 6.1%에서 금리 인상을 중단했는데 1년 후에 인플레이션이 3% 이내로 내려왔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6.1% 기억하세요? 클리브랜드 홈페이지, 클리브랜드 페드 홈페이지에 가면 인플레이션 나우캐스팅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미국의 인플레이션 수치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지금 8월 9월 14일에 발표할 8월 연간 CPI 예상치는 파란 박스 보이죠? 8.28%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래 Quarterly Inflation Nowcasting 3분기 예상 인플레이션 레이트를 8월 29일 현재 제가 방송이 8월 30일 오후에 찍고 있는데요. 미국 시간으로 29일 현재 3분기 CPI 예상치가 5.86입니다. 3분기 789입니다. 8월에 8.28인데 3분기 예상치를 5.86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얘기는 10월에 발표할 9월 CPI가 드라마틱하게 하락 반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난 80년에서 82년 CPI와 지금 S&P 500 차트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82년 10월 5일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했을 때 다시 말씀드리지만 당시 CPI는 6.1% 그리고 1년 후에 3%가 아니라 바로 2%로 복귀했답니다. 그런데 금리 인상 2달 전에 S&P 500 인덱스는 본격적으로 반등을 시작했어요. 자, CPI 6%, 클리브랜드 패드 홈페이지에는 3분기 미국의 CPI 예상치를 5.86%로 보고 있다는 점. 이거 아주 강력한 시사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유추해 볼 수 있어요. 파월 의장은 당연히 미국 경제를 성장으로 돌려놔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되도록 빠른 인플레이션 안정을 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9월 FOMC까지는 이미 예상되어 있지만 9월 20일이니까요. 약 3주가 남아있죠. 앞에서 보듯이 클리브랜드 홈페이지나 이미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 등등이 금리 인상을 중단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파월 의장이 이걸 모르고 강경 발언을 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9월 FOMC까지 금리 인상 결정을 하기 직전까지 더 빠른 인플레이션 하락을 원했기 때문에 증시에 강력한 시그널을 줬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요. 그렇다면 9월 14일에 8월 CPI 발표에서 월간 예상치 마이너스 0.2 그 다음에 시장 클리브랜드 패드 홈페이지에서 8.28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것보다 더 급격하게 떨어져서 7%가 나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즉 아마도 페드 의장으로서는 이미 물가 하락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조금 더 가파른 물가 하락을 원했기 때문에 강력한 발언을 했을 것이고 그게 9월 20일 FOMC에서 더 나은 결과를 보여줄 수도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추정. 만약에 물가 하락이 이렇게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는 대로 이렇게 하락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안정되고 있지 않거나 상승하고 있었다면 그렇게 강경 발언을 파월 의장이 했을까요? 저는 못했을 거라고 봅니다. 왜 그렇게 강경 발언을 해서 증시를 흔들었을까? 이미 인플레이션이 안정 상황에 상당히 가까워지고 있고 이를 오금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강력한 발언을 했을 것이다. 즉 파월 의장은 이미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안정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것에 오금을 받기 위한 발언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증시 하락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강력한 발언을 했을 것이다 추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시가 월요일에 좀 떨어지고 있지만 결국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 그 고용지표 발표 전까지 큰 폭의 상승은 나오기 어려울 수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 9월 14일 8월 CPI는 예상보다 강력한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흔들릴 필요가 없다. 그렇게 떨어진다면 제가 월요일 멤버십 게시판에 그 다음에 그 내용을 화요일에 일반 게시판에 올린 것을 보셨듯이 떨어지면 사야 한다. 아주 좋은 기회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결이는 제 딸 아이의 이름입니다. 한결같이 주장합니다. 인플레이션 빠른 속도로 완화되고 있다. 증시 이거 떨어졌네? 감사합니다 하고 살 때다. 지켜봐 주십시오. 9월이 지난 다음에 제 생각, 제 관점이 틀렸다면 욕하셔도 됩니다. 지금은 굳이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제 의견 지켜봐 주시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갑니다. 저는 일요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